이번 강의는 함수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C 언어는 처음에 C 언어 소개에서 얘기했듯이 C 언어는 C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함수가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라는 개념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함수는 결국 하나의 모듈 개념인데, 여러분 모듈이라는 건 알겠죠? 모듈이라는 건 어떤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일정한 부분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전체 시스템이 일부 구성 이런 부분으로 모여질 때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모듈들이 지난번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 함수 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 보여줬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합한 모듈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독립성을 가진 어떤 컴포넌트예요. 어떤 전체의 어떤 물체를 이루는. 그러나 우리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루는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컴포넌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100%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성을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듈이 두 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이 될 때 이런 모듈들은 어떤 독립성, 즉 다른 모듈과 연관 없이 동작하는 개념이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독립성이 굉장히 100%라는 얘기는 이 모듈이 동작하는데 다른 모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경우 100%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이 구성하고 있을 때는 이런 모듈과 어떤 모듈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듈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모듈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독립성의 정도라고 하는데 degree of coupling이다.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어떤 밀착되는 정도, 긴밀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커플링 되는 정도를 얘기해. 그래서 degree of coupling이 굉장히 제로가 돼 버리면은 100% 독립되는 거예요. 완전 독립성이고, degree of coupling이 1이 돼 버리면은 독립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M1이 일을 할 때 M2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degree of coupling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듈 개념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우리가 모듈러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듈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각 모듈들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너는 이 모듈을 개발하고 너는 이 모듈을 개발하고 너는 이 모듈을 개발해라. 결국 나중에 이제 이걸 합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체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A, B, C가 서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듈과 독립적으로 어떤 시스템 사양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변경 사항에 의해서 M1이 변경된다. 그러면 M1을 변경하면 돼요. 혹은 M3의 변경이 필요한 M3를 변경하면 된다. 즉 모듈별로 변경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모듈 M1이 변경됐을 때 이것이 M1 어떤 커플링이 굉장히 높은 모듈이면 모듈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M1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M2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성을 높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메인티넌스가. 이 모듈별로 됐기 때문에 모듈별로 변경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하고, 또 모듈을 기능이 확장되면은 모듈을 추가하면 되고, 기능이 축소되면 모듈을 삭제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듈을 가지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모듈 내용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양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쉽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이런 모듈을 또 재사용할 수 있다.
리유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에서는 이런 모듈이 함수 개념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줘라는 얘기죠. 감수와 함수가 그 두 개의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가 커플링이 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좋지만 그 적당한 커플링을 가지면서 그 독립성을 가지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C에서는 이제 모듈이 그 함수라는데, 그러면 이제 이 C에서 얘기하는 이제 모듈의 개념이죠. 즉 함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으면 다른 모듈이나 다른 함수에서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해요. 어떤 모듈에서 다른 모듈을 이제 모듈 M1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M2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때 M1은 M2를 호출하면 된다. 즉 M2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호출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에다 적는 거예요. 프로그램에다 그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들을 적어주면 그게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는 일반적으로 입력을 받고 또 프로세싱을 해서 출력을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포 관계를 가진다고 그랬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그 전번에 얘기해 줬죠. 이렇게. 근데 주로 이런 형이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프로세싱을 해서 출력을 내주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C 언어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 함수는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혹은 C에서 이제 표준으로 제공해준다 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C가 제공해주지 않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함수, User Defined Function이라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 main이라는 함수에서 그 read data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read data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read data 함수가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프로세스,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라는 함수, 프로세스 데이터를 호출하면은 이걸 실행해주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 데이터, 이러면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메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는 대부분이 뭐 프로그램 흐름의 제어와 그 함수 호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들로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a set of functions이다,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함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출력이 다른 함수의 입력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을 보면은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결국 어떤 함수 이런 것들의 집합이고, 반드시 근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있어야 존재한다 그랬죠. 반드시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C로 프로그램 짜면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여러분이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C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서 로딩돼서 CPU한테 딱 넘기는 순간에 윈도우스가 메인을 호출해 줍니다. 리눅스에서 돌리면 리눅스가 메인을 호출해 줘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그 메인을 호출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메인에 짜여 있는 이 메인을 호출해서 실행을 시켜야만 이 메인에 여러분이 짠 뭐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프로그램의 if, while 이런 룹이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그 운영체제에서 호출되면서 그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엔트리 포인트가 메인 함수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없으면 C 프로그램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함수는 함수 헤더와 그 몸체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크게 구성 부분이 있는데 이 함수의 헤더와 함수 바디, 몸체 이렇게 구성돼요. 몸체는 이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함수 헤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함수 헤더가 사실은 이 함수가 무슨 동작을 하면서 입력을 무엇을 받고 출력을 무엇을 내는가 하는 것을 이 함수 헤더에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즉, 이 함수가 동작을 끝나고 나면은 결과물로서 반환할 값의 유형, 타입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입력을 매개 변수에 저장하는 이런 매개 변수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특히 이 함수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어떤 유의미한 이름을 줘야 돼요. 즉, 이 함수가 무슨 동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이 함수 이름을 짓는데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한번 호출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외부로부터 어떤 그 값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값의 개수.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매개 변수라는 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매개 변수 리스트를 적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없을 경우도 있지만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리턴하는, 반환하는 값에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반환하는 값의 타입, 이 반환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함수에서 int 해가지고 함수 헤더에서 int 이름은 add, 그리고 int 매개 변수 리스트,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 리스트는 그 소괄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동작을 끝나고 나면 반환해 주는 값이 정수형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요거는 무언가 add를 하는 거다, 덧셈을 하는 함수구나 하고 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덧셈 할 때 외부로부터 받는 값이 정수형 값 두 개를 받는데, 그 x라는 매개 변수의 이제 타입은 정수형이고 y라는 매개 변수 타입도 정수형이다. 그래서 그 값이 요 매개 변수 x와 매개 변수 y에 이제 저장돼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함수 헤더가 결정이 되면, 그래서 함수 헤더만 보면은 이 함수가 무슨 동작을 하고 어떤 값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어떤 값의 유형을 리턴해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헤더를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함수 바디가 설계가 되는데, 여기서 결과는 그 매개 변수에 들어온 값 두 개를 더해 가지고 그 리절트라는 이건 이제 함수 안에서 정의하는 또 변수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그랬죠. 함수 내부에서 새로 선언하는 변수, 이걸 local variable이라고 그랬어요. 지역 변수. 그래서 이런 지역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리절트에다가 x 더하기 y를 해주고, 요 리절트를 애들을 호출한 함수한테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를 반환한다 해서 반드시 반환할 값이 있을 때는 return이라는 명령문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할 값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return 해가지고 x 더하기 y, 그냥 지역 변수 선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eturn 더한 거를 return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함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정수를 그 입력으로 받아서 외부로부터 받아서 그 제곱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입력값이 하나가 매개 변수가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건 정수형이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제곱을 하니까 스퀘어라고 이름 짓겠다. 그리고 반환값은 제곱한 값이니까 정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또 정수형을 반환한다 해서 int. 그래서 결국은 int 스퀘어하고 int n 해가지고 요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n 곱하기 n 해서 그것을 반환해 주면 되는 게 이제 스퀘어라는 함수가 정의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중에 큰 수를 반환하는 함수다.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반환값은 두 개 정수를 받아서 그 중에 큰 수를 반환하니까 정수를 반환하겠죠. 그러니까 정수 반환형은 i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둘 중에 큰 거니까 이제 getMax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최대 큰 값을 얻어라. 큰 값을 얻어내는 거다. 라고 해서 getMax 이런 get을 많이 씁니다. 혹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도 좋아요. get하고 max 이런 식으로. 이제 C에서는 보통 언더스코어를 짓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get 처음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단어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시작해주는. get maximum number 하면 max num 이렇게 적어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두 개를 받는다니까 그거 정수형이니까 두 개. int x, int y를 적겠다. 요 x 변수 매개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int a, int b, a, b 해도 좋고 뭐 l 해도 좋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환형은 int고 함수 이름 getMax고 int x, int y 하면은 요 헤드만 딱 보면은 요게 무슨 짓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를 받아서 그 중에서 큰 값을 보내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디를 만들 때 x가 y보다 크면은 x가 더 크니까 그때는 x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디를 이제 구현하면 돼요. 이제 이 바디는 이 함수의 동작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별표 기호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다. 자, 별표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별표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for loop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요 한 번에 이거 몇 개 찍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이드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만 요 몇 개를 찍을 거냐는 개수를 입력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 한 변을 이제 정수로 받겠다는 거고 반환값은 없죠. 왜냐하면 쭉 그리고 나서 리턴하는 게 없죠.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값은 뭐 없다. void. 이름은 draw rectangle. 이제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draw rectangle. 이렇게 하는 버릇을 기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자바라는 언어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로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그 void 타입 변화 반환 타입 없고 draw rectangle 그리고 변의 길이를 뭐 받겠다. 뭐 이 사이드를 뭐 inter length 이래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걸 입력값으로 받으면은 사이드 개수만큼 루프를 외부 루프는 사이드 개수만큼 돌겠죠. 여기가 이제 루프 돌고 한 루프에서 이제 요거 하나씩 찍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개수만큼 for 바깥 외곽 루프가 돌고 이제 그다음에 한 루프 하나당 이제 요걸 사이드 개수만큼 또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스타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5 하고 여기에 5가 들어오고 사이드에 5가 저장되면 5개 찍는 거죠.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5개 찍고 이렇게 둘, 셋, 넷, 한 루프 돌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프에서 또 이렇게 찍고 네 번째 루프에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루프에서 이렇게 찍고 그럼 이제 다 5니까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엔터 요 프린트 fn 해가지고 끝나죠. 그래갖고 5가 넘어가면 이제 리턴 해버리죠. 그러니까 리턴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반환한 값이 없기 때문에. 반환한 값이 없으니까 리턴만 해주는 거고 그냥 굳이 안 한다면 리턴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한 개의 정수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받는다는 건 키보드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하나를 받아서 그것을 넘겨주는 입력을 뭘 받았다. 그래갖고 반환형은 그 int일 거고 get integer, 뭐 void 그 매개 변수는 필요 없죠. 키보드부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면 D로 %n으로 받아서 n을 넘겨주는 거죠. 이런 걸 억지로 만든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함수를 만드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수의 거듭 제곱, 즉 x의 y승 이런 거를 구하는데 C에서는 이런 거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f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가 제공해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정수를 입력으로 매개 변수 두 개를 받는 거죠. 즉 뭐냐면 x의 y승을 구하니까 x와 y를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두 개 다 정수.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은 파워가 이제 우리가 제곱을 구하는 거죠. 계속 그거의 승을 그 승이라는 거죠. 파워는.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은 정수다. 그래서 int 파워 int x int y 해가지고 x의 y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y만큼 곱하면 되죠. 즉 x의 y승. 그래서 그 x를 곱하는 거를 y만큼 계속 반복하니까 for loop는 y를 갖고 돌려야 되죠. y 개수만큼 for loop가 돌아가면서 한 번 돌 때마다 x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result는 처음에는 1을 해놔야겠죠. 그때는 result는 result 곱하기 x 이래 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x result가 처음엔 한 번 돌면 x가 될 거예요. result가. 그러니까 두 번째 돌면은 result가 x였으니까 x에다 x 곱하면 그 다음 result는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y만큼 도니까 나중에 x의 y승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결과 for loop가 끝나면 result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long을 선언했는데 이 long은 이제 C에서는 long이나 int나 표현하는 값의 범위가 같기 때문에 굳이 이건 그냥 int를 해도 상관없는데 long을 해주는 거는 x의 y승 가면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 C에서는 그래봐야 4바이트밖에 안 되지만 다른 컴퓨터 가서는 long이 8바이트로 처리하는 그런 컴퓨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int보다 훨씬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long으로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 함수의 호출과 반환. 이제 이거 뭐 대충 다 개념 다 설명 다 했죠. 함수 호출 이제 펑션 콜이라고 그러는데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함수가 종료되면 실행할 명령문의 주소가 스택에 저장된다. 이제 스택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배우겠습니다. 스택에 저장된다. 푸시에서. 그래서 함수가 실행되고 실행이 종료되면 호출한 함수 돌아가서 상황에 따라 결과값을 전달하고 호출 전에 스택에 저장한 저 읽어와서 그 위치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스퀘어 함수를 이렇게 적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여기서 이제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호출하면은 스퀘어 함수가 이제 글로 점프해서 이쪽 실행이 일로 이렇게 실행하다가 실행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다른 데로 점프해가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요 스퀘어 다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리턴하면 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뛰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일로 오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 여기서 호출을 해서 일로 점프해서 뛰어가기 전에 요 다음에 실행해야 할 요 주소가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푸시 된다 그래요. 스택의 주소가 푸시 됐다가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기 실행해라라는 주소가 저장이 돼요. 스택에.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이 끝나면은 그 리턴을 만나게 되면은 그 스택에 저장돼 있던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실행돼야 될 주소를 팝합니다. 끄집어내요. 그걸 우리가 팝한다고 그래요. 그 주소를 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작 주소로 봐서 거기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서 함수 호출 전에 다음에 실행해야 될 주소를 푸시하고 함수 실행하고 리턴을 만나면은 이제 다시 그 스택에 저장된 걸 팝해서 그 주소부터 다시 실행해주는. 이래서 다음에 실행해야 될 주소를 잊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실행되는 이유가 그 스택에 실행해야 될 주소를 푸시했다 팝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리턴하고 어떤 반환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반환값은 요 스퀘어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반환값은 이제 이렇게 좌변에 변수를 지정해서 등호로 연결시켜주면 그 값이 이제 n에 저장. 즉 반환값은 요 스퀘어라는 함수의 반환값은 n에 저장된다는 얘기죠.
이걸 안 적어주면은 n 이꼴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호출하고 끝이에요. 반환 값을 저장하실 데가 없어요. 저장할 데가. 그래서 반환 값을 해도 갈 데가 없어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그 반환한 결과값이 n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n이라는 값을 갖고 놀면 스퀘어한 값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가다가 이제 getMax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호출하면은 요 다음에 실행해야 될 주소를 푸시하죠. 그래가지고 좀 점프 가서 요걸 실행하고 이제 결과값을 리턴 반환하면은 그 반환값은 i에 저장시킵니다. i에 저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팝 해가지고 그 푸시했던 저장됐던 주소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그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책을 읽다가 전화가 오면은 이걸 그냥 책을 덮고 가버리면은 책이 가만 냅두면 몰래로 덮여져가지고 어디 읽었는지 못 찾아요. 그리고 전화 받고 오면 다시 찾아야 되죠. 이러면 안 되니까 얘 전화를 받기 전에 어떤 짓을 해요? 요 사이에다 뭘 이렇게 꼽아 놓죠. 그러면 책 덮어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전화 받고 와서 여기를 딱 피면은 자기가 읽은 데부터 다시 읽을 수 있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와서 읽어야 될 페이지를 요걸로 딱 저장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요걸 다시 끄집어내면 여러분이 읽던 페이지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컴퓨터에서는 스택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와 이제 매개 변수. 인수는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그러는데 매개 변수 이제 파라메타라고 그럽니다. 파라메타라. 그래서 인수는 그 실인수 혹은 실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그 매개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매개 변수에 저장되는 실제 값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개 변수는 그 뭐 형식인수, 형식 매개 변수 인수가 저장되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지금 getMax 해가지고 2와 3 하고 넣어주면 2와 3은 아규먼트예요. 인수예요. 그러면 getMax라는 함수를 부를 때 매개 함수를 우리가 정의 내려놨을 때 int 정수 타입의 변수를 두 개를 받아들인다 외부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두 개를 인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라는 값은 이 인수 값은 x라는 파라메타 매개 변수에 저장되고 3이라는 값은 y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그 인수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게 이제 인수와 매개 변수를 구별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dd 이렇게 add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두 개 덧셈을 반환해 주는 함수고 메인에서는 add 2와 3 하면은 2와 3은 인수예요. 요 2와 3이 이제 add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그 x에 저장되고 3은 y에 저장돼서 두 개 결과를 반환해 주는데 저장한 데가 없죠. 그냥 호출만 하고 끝이에요. 이제 이걸 저장하려면 어떤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해줘야 x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호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add 5에 6 하면은 5가 인수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데서는 인수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 함수가 호출되면 그 인수가 매개 변수로 저장돼서 함수에서는 인수 이거 2, 3 갖고 동작할 필요가 없죠. 얘는 뭐만 갖고 저장해? a와 x와 y를 갖고 더하든 뭐 빼든 뭐 원하는 짓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x와 y에 각각 함수에서 호출했던 2와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메터라는 매개 변수만 갖고 동작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turn value라는 것, 반환값은 여러분들 알겠죠? 반환값이라는 건 호출된 함수가 이제 동작을 끝내고 호출한 곳으로 그 함수를 호출한 데서 작업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반환이라고 그러고 전달한 그 결과값을 반환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수는 여러 개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 개수만큼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반환값, 리턴 값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두 개를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안 돼요. 함수는 여러분들 정의가 1:1 correspondence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값은 하나만 내야 됩니다. 그 결과값 두 개 이상은 못 냅니다. 그래서 입력은 여러 개 일수나 반드시
변환값은 하나여야 된다. 반환값은. 그래서 뭐 리턴 제로, 뭐 리턴 x, 리턴 이런 건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반드시 리턴 값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저 컨비네이션 구하는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CN의 R 이거 배웠죠? 조합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NR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n-r의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C3의 2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이 나오죠. 자, 이건 조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 때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팩토리얼 계산 함수와 get integ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조합을 계산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냐는 건 프로그래머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긴 함수를 만드는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여기서 선언한 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자, 메인 함수에서 먼저 get integer 해가지고, get integer가 뭐하는, get integer라는 함수가 키보드로부터 이제 숫자 두 개를 받아야 돼요. C에 A에 B 하면은 이제 요 A와 B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조합 그거 계산을 해내죠. 그래서 각각 get integer라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get integer를 해가지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n을 하나 받죠. 그래서 return n 하면 그 return n이 A에 저장되죠. 그 다음에 또 get integer 불러서 또 scan 또 함수를 불러서 또 return n 하면 그것도 받은 값이 B에 저장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여기다 5를 딱 쳤다. 그럼 또 요 5가 이제 A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A는 그 다음에 또 정수를 입력하세요. 또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3 이렇게 해서 엔터 쳤다. 그러면 이제 B는 3에 저장돼. 즉 뭐냐? C의 5에 3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 갖고 이제 printf C의 %d B의 A, B를 이제 여기다 이게 찍어주고 C5의 3은 하고 이제 combina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A, B. 그러니까 C5의 CAB 하는데 요거 대신에 이제 combina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매개 변수 두 개를 받는데 인수로서 A와 B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A에는 그 5가 들어가 있고 B에는 3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combination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수형 두 개를 받는다는 거죠. 정수형 두 개를 받아서 그걸 매개 변수 n 하고 r을 받아서 정수형을 리턴해 주는 함수죠. 저희 함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그랬죠. 팩토리얼이죠. n-r 팩토리얼에 또 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이죠. 그 요걸 그대로 썼어요. 팩토리얼 함수에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을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을 해서 두 개 곱한 거죠. 두 개 곱한 거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리턴해 가지고 결과를 이제 리턴해 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 팩토리얼 함수만 구하는 걸 함수를 하나 만들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팩토리얼 구하는 건 쉽죠. 숫자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for loop를 n만큼 돌면서 계속 곱해주면 되죠. 처음에 이제 리절트 1로 해서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곱해주면 되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이 이게 n 팩토리얼이니까. 뭐 n까지 합하는 거나 합하는 것 대신에 곱셈으로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게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결국 combination이라는 함수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인풋을 받아들이는 거는 또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런 거 굳이 이렇게 이런 거 그냥 이런 걸 안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scanf에서 그냥 두 개 받아도 돼요. scanf 해가지고 %d 해서 and 뭐 A and B scanf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두 개 받으면 이런 함수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 그 억지로 이제 함수를 만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combinational 함수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우리가 안 써도 된다면 combination 함수,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그걸 조작을 하면서 CNR을 구한 거죠. 이해하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요거 돌리면 이제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10, 또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3 하면 C10의 3은 12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